르마 생각, 조작 천국인가, 60의 나를 몹시 혼란하게 만드는 요즘 사건들에 대하여. 본 방송은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바를 일기 형식으로 편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제 느낌이나 생각이 다르게 느껴진다 해도 다른 차원에서 이해하여 주시고 편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하면 오직 목적, 정권만을 잡기 위해 속고 속이는 배신과 변절을 다반사로 아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살아오면서 한동안 정치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 집권자와 정치인, 고위 관료들이 국민들이 꼬박꼬박 어렵게 된 세금을 집권하는 동안, 근무하는 동안 마치 제 돈 쓰는 것처럼 한몫 잡으려는 듯한 행동들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정치인들에게는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고, 반대로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은 정책 결정 등에 있어 아예 무시당하고 그들 농간에 의해 세금이 낭비되는 등 그 피해가 그대로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열심히 세금을 내고 있는 데가 오히려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2016년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부터 각종 투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저와 생각이 같은 몇몇 곳에 익명으로 후원도 하고 의견도 개진하며 조금씩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뒤늦게 각종 매체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접하기도 하고 60이 되도록 살아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과 그동안 느낀 나름대로의 소신을 바탕으로 현 시국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하는 매체에 따라, 그리고 누가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 입장에 의해 목적하는 바가 서로 달라 점점 교묘해지는 행동들로 인하여 뭐가 진실인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나 정말 알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 정의연, 정의기억연대,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물적 법적 지원과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모임이라고 알려진 단체가 하룻밤 술값 3,300만원을 썼다고 보도가 되어 기사 제목만 보고 한 곳에서 하룻밤에 그 많은 돈을 다 썼나 했는데, 정의연이 곧바로 자료를 통해 해명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 기준에 따라 지출 항목별 대표 지급처를 기재하다 보니 여러 군데 중 한 곳만 기재한 것이라고 하고, 그 3,300만원도 한 곳에 지급된 것이 아니라 140여 곳에 지급된 지출 총액이라고 하니 언론들이 보도하기 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썼으면 그 사실을 충분히 바로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JTBC 뉴스에 의하면 사전투표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한 의원이 본 투표날 쓰는 투표용지가 사전투표하면서 발견됐으니 조작 증거라고 주장했는데, 선관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해당 투표용지는 본 투표날 쓰고 남은 투표용지였을 뿐이라고 발표했고, 오히려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그 의원은 투표용지 탈취 관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입수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늘 MBC 뉴스에 의하면 2010년 한명숙 총리의 불법자금 수수 사건의 핵심 증인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와 협박성 발언에 따른 것이었다고 증언한 사실이 그의 비망록을 통해 밝혀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명숙 총리는 그로 인해 실형까지 살았는데 결국 10년이 지난 이제야 진실이 밝혀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의 부인, 딸 관련 재판에서도 수사 및 기소 단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는 것처럼 매스컴을 도배했던 검찰의 공소 사실들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검찰 조서를 번복하거나 새로운 증언들이 나오면서 검찰의 주장이 뒤집히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전에 올린 유튜브에서도 언급했었지만 그 사건도 결국 25년 만인 2015년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제가 첫 발령을 받아 대검찰청 공안부에 근무하고 있을 당시 발생한 사건이어서 그 진행 과정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재심을 통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것을 보고 사필 규정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하기도 했고 참으로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무죄로 혐의는 벗어났다 해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 많은 시간 동안 다른 일도 제대로 못하고 하루하루를 노심초사하며 본인과 가족들이 건강을 해치며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보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철저히 진실 규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시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결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보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과거의 조작 사건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안되면 말고식 또는 목적을 위한 인위적 조작과 모함 등 그와 유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하여 그러한 일에 가담하는 다수의 언론과 검찰, 법원 등의 행태를 보고 이제 60에 갓 들어선 저는 점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물론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아주 많겠지만 정말 요즘은 하루하루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때로는 이제 그냥 내 할 일만 하지 굳이 내가 왜 이런 데까지 관심을 갖고 이런 고민을 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은 힘들어도 내 자신이 침해당하지 않고 당당하기 위해 하루하루 굳건하게 버티면서 내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가운데 그 결과를 지켜보려 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세요. 본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되시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좀 더 느낌 있는 내용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죠.